네, 안녕하세요. 네. 어, 심화반을 왜 들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, 안 들으시면 뭐 하려고요? 네.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항상 기회의 대안이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, 일단, 심화반을 안 듣게 되면 여름이지 않습니까? 그리고 혼자서 공부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,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. 왜냐? 사람의 심리라는 게 이제 6개월간 우리가 봄종합반을 열심히 다녔어요. 노력한 나에게 보상을 줘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너 그동안 힘껏 달려왔으니까 좀 쉬면 안 될까?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. 근데 지금 쉬면 안 돼요. 그쵸? 이게 가을 되면 이제 찬바람이 싹 이제 불게 되면 이제 시간이 이제 다가온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그냥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여름이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그 짜여진 계획표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꾸역꾸역 진도를 나가는 게 혼자서 이렇게 자유롭게 나가는 것보다 진도가 의외로 빠르다. 혼자 해보면 챕터 한 1, 2, 3까지는 내가 빠르지. 근데 그 뒤부터 꾸준하게 이제 이제 강의를 들은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.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여름이라는 게 내년 1월까지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시간 여유가 별로 없어요. 그래서 2개월 동안 뭐 열심히 해서 달리던 거 계속 달리시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하나 최근에 나온 데이터인데 2022년도에 이제 2022년하고 2023년도에 응시 과목 수별 이제 합격률이 나왔는데요. 그 2022년만 해도 이제 한 과목 남은 사람 유예 때 한 과목 남은 사람은 합격률이 98.5%. 1.5%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좀 그렇고 그죠? 뭐 여기 5명이 어딘가 거의 실종 상태입니다. 그 정도 아니면 거의 붙어요. 두 과목이 87% 거의 90%, 세 과목도 한 60%뭐 이 정도였거든요. 네 과목 5과목이 낮은 이유는 이제 5과목 되면 이 정도면 거의 1차를 다시 봅니다. 5과목 되면 그 다음에 한 과목 이제 합격하고 4과목 남은 경우에도 1차를 많이 봐서 이제 동차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유예 쪽 이제 합격률이 좀 낮은 거예요. 실제로 이분들 중에 동차로 응시를 해서 합격한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. 자, 근데 2022년하고 너무 다르게 2023년도는 얘가 3과목이 50%가 안 됩니다. 즉 동차 때 2과목 합격하고 그 다음에 유예 때 3과목 응시하면 합격률이 이제 반토막도 안 되는 거예요.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? 2023년도 여름쯤에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나옵니다. 니네 왜 2차 채점할 때 느슨하게 하니? 채점 표대로 해야지 라고 해서 칼채로 썰었어요. 그래서 채점표대로만 채점하다 보니까 점수가 좀 낮아졌고 약간의 보정도 없이 합격자를 발표하다 보니까 이때 상당히 그 합격률이 낮았습니다. 자, 이걸 보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. 일단 여러분들이 유예 때 합격 확률을 높이려면 요 안은 들어가야 돼. 한 과목이면 좋을 거고 물론 다 붙으면 좋겠죠. 다 붙으면 좋겠지만 한 과목 아니면 2과목까지는 그래도 견딜만 한데 즉 3과목은 합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동차 때. 그죠? 동차 때 3과목을 합격하려면 나는 2월 말에 1차 시험 끝나고 이제 딱 넉 달 남은 상황에서 3과목만 준비해서 3과목을 합격하겠다. 굉장히 리스크하죠. 3과목을 합격을 하려면 최소한 4과목은 준비해서 3과목을 합격하는 전략을 써야 될 텐데 문제는 그때 연습서를 보게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. 그때 닥치면. 그래서 지금 심화반에서는 결국은 이 최종 합격률이 높으려면 유예 때 과목 수가 적어야 되고 유예 때 과목 수가 적으려면 미리 2차 연습을 좀 해둬야 된다라는 거예요. 특히나 이제
재무관리는 재무관리 기본서와 재무관리 이제 2차 연습서는 그냥 다른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과목 자체가 다루는 내용이 갭이 큽니다. 뭐 다른 과목도 어느 정도 다 비슷하겠지만 그래서 그때 2차 때 응시 그 2차 뭐 4과목 정도를 준비한다고 할 때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미리 한번 대충 적어도 눈도장이라도 찍어놔야 그때 1차 시험 끝나고 이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2차를 응시했을 때 최소한 3과목은 합격하는 전략이 되려면 우리가 미리 2차 공부를 어느 정도 해 두어야 한다. 그래서 어느 정도 2차 수준의 문제들을 다루지 않으면 그때 가서 이제 요 밑으로 내려가면 여긴 생각도 하기 싫은데 얘가 갑자기 애매해졌어요. 3과목이. 그죠? 2과목 합격한 경우에 그래도 합격률이 높았다가 굉장히 낮아지는 추세. 그리고 아마 올해도 채점을 할 때 뭐 지적사항이 있었으니까 채점표를 좀 더 제대로 만들어서 채점을 하겠지만 뭐 교수님들이 말을 들으시는 분들이 아닙니다. 그래서 작년에 작년에는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합격률이 낮았으니 요번에 좀 쉽게 내주세요. 그럴 리가 없죠. 난 쉬운데 뭐 이렇게 하면서 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여름에 지나칠 수 있는 시간에 객관식을 하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 2차 수준으로 올려놓으면 1차 대비도 되면서 어차피 지금 심화반에서 다루는 과목들이 전부 다 1차 과목이자 2차 과목입니다. 그래서 1차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도 충분히 대비가 되면서 그 다음에 2차도 대비가 되는 뭐 동차를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동차보다는 유예 때 과목 수를 1~2개 정도로 남기는 그런 전략을 완성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? 여름에 놀지 말고 빡세게 공부를 해야 돼요.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심화반을 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김종일 선생님이 얘기 잘해 주셨는데 이번 주 주말이 공인회계사 2차 시험인 거 다 아시죠, 여러분? 그래서 이번 주말에 시험을 보는데 올해까지가 2차 시험이 5과목이에요. 올해까지가. 여러분들은 내년에 2차 보실 거니까 내년부터는 6과목입니다.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 약간 이건 과거 데이터니까 내년부터는 우리 재무회계 과목이 고급 회계하고 중급 회계가 2과목으로 나뉘는 거 알죠? 그래서 총 6과목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6과목을 볼 때 4과목은 좀 붙어야 되겠다. 이제 이런 전략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제 심화반에서 안 다루는 게 회계감사라는 과목이 있잖아요. 회계감사는 1차 시험에 안 나오니까 저희가 이제 미리 안 하잖아요.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1차를 붙고 나면 2차 공부할 때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. 회계감사를 할까? 내가 동차인데 회계감사를 할까? 그러면 이제 선배들한테 물으면 다 알겠지만 대부분이 회계감사를 제껴요. 회계감사는 안 해봤으니까 일단은 포기, 유예가 되자. 그러면은 나머지 과목만 공부하게 되잖아요. 그럼 나머지 과목이 이제 5과목이라고 치면 저희가 지금 내년에 6개 중에 그 5개를 도전했을 때 4개는 붙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야 2개가 남는 거니까. 아니면 5개를 도전해서 5개를 다 붙든지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렇게 좀 심화반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.